영상이 뭐 퀄리티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있는지 4년 동안 40개가 넘는 코너를 제작을 했고요. 네. 우리는 노력해야 돼. 우리는 김미경 하나 갖고 이렇게 울거먹고. 저희는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접었어요. 네. 아, 우리는 네. 오래 하는 이유가 나를 접을 수가 없네. 네. 여러분 유튜브 정말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유튜브 볼 때마다 야 100만 넘는 유튜브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야?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막 여러분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14F라는 채널인데요. 14F 채널 보면서 14F 14? 이거 뭐지? 이거 되게 궁금했는데 요번에 이 책을 보고 나서 알게 됐어요. 14F가 14층이라는 걸. 아, 이렇게 엄청난 뜻이 있을 줄 알았더니 14층에 계시는 분들이 만들어서 14F다. 오늘 그 14F 채널을 164만까지 키운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 두 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소개를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14F에서 4년째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손재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MBC 14F에서 4년째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전기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 되게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14F 채널은 얼마나 됐어요? 14F는 2018년도 여름에 처음 업로드를 시작했고요. 네. 14F라는 이름은 좀 다른 브랜딩을 하고 싶어서 MBC를 빼고 14F라고 이름을 시작을 했고요. 네. 처음에는 이제 아이템들을 찾는 방식에 있어서 네. 14가지 주제를 정했어요. 그래서 주로 14가지 주제 중에서 아이템을 찾아서 이제 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14F를 풀 때 14가지 가치, 14가지 주제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서 네. 그냥 여기가 제작하는 장소가 MBC 14층이니까 그냥 14층 사람들로 하자. 그렇게 정해서 14F로 이름을 정했습니다. 14F를 만드는 것 자체가 내부 안에서는 어땠어요? 되게 큰 도전이었을 것 같은데. 14F는 이제 처음에 네. 방송 뉴스를 이제 모바일로 끌고 오기 위한 MBC의 실험이었고요. 네. 2018년도에 이제 모바일 큐레이팅 뉴스쇼라는 타이틀을 달고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이제 구성원들이 잘 될 줄 알았죠. 잘 될 네. 줄 알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래서, MBC도 안 쉬워요, 유튜브가. 우리는 막 야, 그 장비에, 그 작가에, 그 PD에, 그 왜 엄청난 방송국에서 노하우가 유튜브로 오면은 우리 같은 1인 유튜버들은 잽도 안 될 것 같은 느낌 드는데 안 그래요?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아, 그래요? 저희 그렇습니다. 둘이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것들이 이렇게 재밌는데 왜 안 볼까? 맞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콘텐츠가 조회수가 거의 한 2, 3천밖에 안 나왔어요. 조회수가 2, 3천이요? 네. 예, 2, 3천. 그래서 이제 둘이서 맨날 3만만 나오면 소원이 없겠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막 2,000명, 3,000명 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빵 터진 계기가 있어요? 그런 게 네. 있었어요? 결정적으로 이제 우리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I don't care 라고 I don't care라고 나도 그것 때문에 저기 14F 구독 신청했다니까. 그것 감사합니다. 때문에. 그 I don't care가 거기에서 이제 터진 거죠. 어. 그게 원래 처음엔 코너물로 제작될 게 아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코너의 1, 2, 3, 네 번째 콘텐츠였거든요. 단발성으로.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한테 한 50만 명 이상의 구독 버튼을 누르게 해준 코너입니다. 코너가 아니면 영상 하나가? 그 코너가요. 그 코너가 그걸 시작으로 해서 코너화 시켰고 50만 명이 넘는 구독자께서 저희 아이돈 케어 때문에 들어왔어요. 채널을 선택해 주셨죠. 야, 그렇게 시작하고 그 노하우를 가지고 또 우리 소비더머니를 또 제작하고 네, 소비더머니. 그리고 돈슐랭도 제작하고 주라기 열도도 제작하고 그러니까 계속 그냥 노하우가 돈으로 쌓이잖아요. 나가셨군요. 재테크로 그냥. 응? 그러면 그 여태까지 그냥 실험해본 코너가 아이돈 케어 하나가 올렸는데 빵 터진 게 아니고 실험한 게 엄청 많으셨을까요? 몇 개나 돼요? 4년 동안 40개가 넘는 코너를 제작을 했고요. 네. 우리는 노력해야 돼. 우리는 김미경 하나 갖고 이렇게 울거먹고. 우리도 코너 신경 써야 돼. 우리 40개가 너무 안 넘는 바뀌어. 코너를 제작했었는데 네. 저희는 이게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접었어요. 예. 아, 우리는 네. 오래 하는 이유가 나를 접을 수가 없네. 네. 김미경을 잘라! 접을 수가 없어서 오래 하는구나. 이 유튜버가 좋은 게 이제 편성에 제약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작진들이 노력만 한다면 그리고 열정이 있다면 뭐든지.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성공의 키워드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처음 시작하기는 18세부터 24세 여성을 타겟으로 제작을 시작했어요. 근데 만들다 보니까 이게 조금 좁다는 느낌이 들어서 2030의 사회 초년생으로 좀 넓혔고요. 네, 조금씩 수정하고 넓히면서 이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지금 여기 그 14F 쪽에서 나오는 모든 콘텐츠들이 좀 젊은 사람들 대상이네요. 우리 흔히 말하는 MZ 세대들? 네, 그렇죠. 그래서 MZ 세대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신 거군요. 책에 보니까. 네. 그럼 여기서 그 아이돈케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여러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출연을 하잖아요. 네. 그죠? 이제 성공하는 콘텐츠에서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을 논할 때 전 두 가지를 가지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인플루언서가 없는 영상, 인플루언서가 있는 영상. 예. 근데 둘 중에 비교를 했을 때 저희 14F 같은 경우에는 인플루언서가 있는 영상이 훨씬 더 반응이 좋더라고요. 오케이. 예. 근데 그걸 이제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누군가가 뭔가를 설명해 줄 때 익스플레인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럼 저희 지금 대표님처럼 네. 나와서 몸짓과 표정과 그리고 음성과 이런 걸로 가지고 설명하는 것과 네. 그냥 영상이 나가고 자막이 나가고 그리고 음악이 나가고 이걸 보고 있는 것과 어느 게 더 효과적일까 라는 것을 항상 좀 고민을 하거든요. 네. 아, 누군가 나와가지고 진행을 해주는 게 훨씬 구독자들한테 잘 소구력이 있게 전달이 되겠구나. 네. 근데 그런데 거기에 이제 영향력이 있냐 없냐에 따른 게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일타 강사? 학원으로 치면? 전데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이렇게 배운 것들 몇 개를 좀 알려주세요. 어떤 문법이 있던가요? 우선 다른 데서로부터 이렇게 깨달은 것들이 어떤 게 있었어요? 유튜브 하시면서? 제일 쉽게 배웠던 게 네. 남들이 만드는 콘텐츠를 따라 만들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요? 네, 이미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출연진들이나 그런 네. 주제에 대해서 이제 더 많은 구독자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따라하게 되면 이제 사실 아류에 남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들만의 콘텐츠를 찾아야 됐고, 찾다 보니까 이제 MBC 뉴스나 KBS 뉴스, SBS 뉴스 같들이 모여있는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것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소재를 발굴해서 만들면 이미 늦어요. 예, 이미 늦고 항상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저희는 커뮤니티를 많이 봤고요. 커뮤니티발 커뮤니티들. 뉴스를 많이 제작을 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것들, 그 커뮤니티에서 많이 회자되는 것들, 이제 네. 사람들이 관심 네. 있어 하는 주제. 그렇죠. 근데 주제를 찾아서 이제 저희 방식으로 바꾸는 거죠. 네. 그러니까 커뮤니티에 나와 있는 글들은 뭐 짧은 글이나 아니면 사진 한 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주제로 삼아서 저희 방식대로 좀 쉽고 더 재밌게 풀어내는 거죠. 이게 좀 다를 것 같아요. 기존의 MBC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MBC에서 강의 정말 막 수십 개 했거든요. 그럼 내가 아무리 강의를 해도 시청자 게시판에 누가 굳이 들어와서 글을 잘 안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 강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방송에서 강의할 때. 근데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면은 바로 댓글이 달리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적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방송이랑 했을 때랑 유튜브랑 되게 다른 점이셨을 것 같아요. 처음엔 약간 댓글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예. 아, 왜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구독자가 한 10만일 때는 네. 댓글의 방향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구독자가 30만이 되고 50만이 되고 100만이 되니까 네. 생각하는 것들이 전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지적이네요, 그거. 그리고 이런 뉘앙스나 이런 방향성으로 콘텐츠를 제작하지 않았는데 그 뉘앙스가 불편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 대한 또 반응은 즉각적이고. 그러니까 네. 우리의 팬덤을 넘어설 때가 있잖아요. 네, 그죠? 이 맞습니다. 숫자가 많아지기 맞아요. 시작하면 그럴 때는 어떻게 채널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요? 사실은 이게 저희가 하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유튜브 정책이나 방향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유튜브는 굉장히 콘텐츠를 뾰족하게 만들고 채널도 뾰족하게 만들어서 네, 그 뭐 성격이나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구독하고 공유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방송국에서 만드는 채널이다 보니까 그렇게 뾰족하게 만들기가 힘들어요. 근데 물론 이제 소비너머니처럼 찐 팬덤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이 채널 독립시켜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이제 독립시켜서 나가는 거죠. 네. 나가면 이제 그 채널의 정체성은 더 뾰족하고 더 원하는 것들을 만들 수 있는데
14F 같은 채널들은 이제 굉장히 다양한 취향과 이제 성향을 보이시는 분들이 구독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조절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 유튜브를 이제 잘 제대로 뭐 그래도 한 4년 가까이 이렇게 쭉 만들어 오시고 해나갔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그 유튜브라는 게 장벽이 낮잖아요.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누구나 성공하는 건 아니죠. 또 더구나 요즘 같은 경우는 정말 막 유튜브가 레드오션이다. 그 레드오션이라는 거 느끼세요? 어떠세요? 이제? 매번 할 때마다 느끼고 요즘 들어서 더 많이 느끼죠. 정말 주변에 보면은 안 하는 매체가 없고 안 하는 회사가 없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그리고 저희가 하는 게 정답도 아니고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스타일 자체가 네. 장르가 없다 보니까 저희 선배 말한 것처럼 뾰족하게도 못하고 그래서 분명히 이게 레드오션이긴 한데 저희가 처음에 했던 것처럼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 나가고 우리만의 공식을 찾아서 간다면은 네. 점점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발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한 4년 동안 저희가 그렇게 해서 그 좀 거치고 겪어내고 성장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네. 한 3가지 정도는 저희가 항상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뭐 여러 방법이 있지만 그 영상을 항상 제일 위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영상. 영상이 뭐 퀄리티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네. 이 영상이 임팩이 있는지 영상에 임팩트가 있다면은 이 영상을 가장 먼저 앞에 세우고 네. 그 다음에 설명해주고 뒤에 또 한 번 세주면서 사람들의 눈과 귀를 좀 사로잡는 그런 방식을 좀 사용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도 좀 보다면은 그런 것들이 항상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좀 재미도 없고 한데 스토리텔링. 아, 스토리텔링. 예. 뭐 대표님 뭐 여러 강의 나가셔서 알겠지만 이야기는 재밌는데 뭔가 딱 이거를 보여줄 수 있는 게 부족할 때 네. 재밌게 이야기하시고 네. 그래서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그렇잖아요. 네. 저희도 그런 방식을 좀 쓰고 있어요. 아. 예. 그 보시면은 잘 나가는 채널 만들기 위해서 이 책에 보면 이 책이 또 이제 유튜브 하시는 분들에게 전문적으로 내가 채널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 할 때 기획서부터 운영하는 거에 대한 조언이 들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 책에서 보면은 잘 나가는 채널 만들기 위한 3가지 요소가 콘텐츠 기획, 브랜딩, 운영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저는 콘텐츠 기획까지는 브랜딩까지는 얘기가 됐는데 운영? 운영이 이렇게 중요해? 어떻게 운영을 해야 돼요? 운영이 어려우셨나요? 강조한 거 보면 운영이 어려우셨나 봐요. 운영이 많이 어렵고요. 네. 이렇게 운영은 콘텐츠를 제작하고 기획하고 이제 채널에 이제 디스플레이 하는 것도 있지만 네. 사실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이제 비용적인 면을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려웠고요. 미디어 시장이나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네. 원치 않지만 광고가 필요한 거고요. 한마디로 이제 어떤 채널의 수익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수익 모델 찾기 위해서 브랜디드 콘텐츠를 네. 제작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필요하지만 또 구독자들은 생각이 다르시잖아요. 구독자들은 브랜드 네. 컨텐츠 되게 네. 싫어해요. 우선 이제 유료 광고라고 이제 딱지가 붙으면 거부감부터 드는 게 사실이고요. 네, 사실이고. 네, 그렇지만 또 이 제작자들은 이제 제작 비용을 만들어야 되니까 필요한 거고요. 네.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비율을 맞춰야죠. 그러니까 채널 전체를 운영할 때 몇 개의 콘텐츠들은 저희 자체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네. 그 자체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 또 소수의 콘텐츠들은 또 브랜디드 콘텐츠를 제작해서 비용을 이제 운영하는 거죠. 이제 채널 브랜딩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일사이프도 채널 브랜딩을 해 나가신 네. 거잖아요. 보면 이렇게 뭐 슬로건도 있고 이렇단 네. 말이에요. 다들 내 채널이다 그러면은 이제 내 채널의 브랜딩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유튜브 클립을 이제 소비하시는 분들은 사실 처음에는 다 낱개의 클립을 이제 소비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영상을 봤지만 이게 누가 만든지 잘 모르는 거고 처음에는. 맞아요. 처음에 네.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과정들을 보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채널이 갖고 있는 가치나 컨셉을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구독자들한테 설득하고 이 채널은 어떤 채널이다라는 것들을 설명하는 과정이 채널 브랜딩이라고 보고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14F라는 네이밍도 있고 네. 14F 로고도 있고 썸네일 디자인도 있고 그리고 어떤 슬로건 네.
추구하는 가치를 되게 짧은 문장으로 표현한 슬로건도 그렇죠. 있고요. 14F의 슬로건은 우리 세상 돌아가는 건 알아야지이고요. MZ 세대를 가까이서 들여다보신 거를 좀 얘기해 주세요. MZ 세대가 또 사실 광범위 하잖아요. M이랑 G랑 달라요? 어때요? 연구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세대에 대해서. M이랑 G랑 그냥 뭐 학술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폭넓더라고요. 네. 뭐 13살부터 뭐 43살인가 이렇게 합쳐놓은 거고 네, 네. 그럼 밀레니얼 세대가 M이고 음흠. 뭐 Z 세대는 또 따로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처음에는 그 18살에서 24살 사이에 여성들을 타겟으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 타겟을 늘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이유가 2030 세대가 하는 것들을 우리 10대들도 알고 싶고 저 같은 40대들도 이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궁금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을 이런 세대들 다 한 번에 저희 채널 콘텐츠로 오게 할 수만 있다면은 네. 저희로서는 굉장히 좋겠죠. 구독자도 당연히 늘고 조회수 늘고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둘을 나눠야만 해요. 타겟이 다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M은 밀레니얼 세대를 분석해 보니까 밀레니얼 세대는 저희 이제 제 나이대 세대가 포함되는 롱폼을 좋아하더라고요. 예, 숏폼보다 롱폼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근데 이제 10대에서 이제 20대 초반에 우리 그 Z 세대들은 롱폼보다 숏폼이 더 익숙한 거예요. 네. 이제 두 세대가 비슷한 거는 디지털에 어렸을 때부터 많이 접해서 익숙하다는 거는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의 차이점이 트렌드에 민감하고 안 나오고의 좀 차이가 있던데 네. 오히려 저 같은 이제 M 세대죠. 트렌드에 민감하려고 노력해요. 하려고 노력해. 네. 그리고 자주 바뀌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이제 10대, 20대 초반의 G세대들은 G세대들은 뭐 자기 만족. 트렌드 어떻게 바뀌어? 알고만 있으면 돼. 내가 그렇다고 그거를 놓치는 건 아니잖아. 근데 그건 그거대로 나는 나대로의 생활을 더 존중해. 이런 성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G세대는 훨씬 더 쪼개지겠네요, 방향이. 맞습니다. 각자. 예. 더 개인화돼 있고. 예. M세대는 되게 개인화된 척 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씨, 트렌드 쫓아가야 되는데. 자주 살피죠. 지금 뭐 하는 거야, 다들 뭐 이런 분위기인가? 너무 그 책 트렌드 봤어? 뭐 이런 봤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G세대들한테는 어떤 영상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G세대들이 빨리 소비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네. 결국은 관심사들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사별로 공통 관심사를 찾아내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었어요. 저의 역할이었고 이것들을 어떻게 했는지는 저희 책에 좀 써놓긴 했는데 네.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 둘 접근하는 방식들이 가장 잘 먹히더라고요. 어떠냐면은 대표님이 만약에 저희 팀원이에요. 20대 중반의 팀원입니다. 제작 PD예요. 그러면은 뭐 물어봐요, 저한테. 미경아, 요즘 관심사가 뭐냐? 나? 글쎄. 뭐 먹는 거? 먹는 거? 먹으려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지. 그치? 그럼 돈 필요한데 뭘 해서 돈을 벌 거야? 알바하고 싶어, 알바. 결국은 여기서 다 나왔어요. 강아지 산책시킬래. 맞아요. 돈이라는 개념이 나왔고 알바라고 하는 직업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그리고 직업 어떤 직업으로 하고 싶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거. 정해진 시간에 계속 가서 하는 건 노동이니까 하기 싫고 내가 원할 때 접속해서 그냥 내가 원할 때 하는 그런 아르바이트. 이런 자유로운 아르바이트 개념이 나오고요. 그러면은 우리 몇 명한테 질문을 물으면은 비슷할 겁니다. 너 뭐가 필요해? 뭐 하려면 돈이 좀 필요하지? 그럼 그 돈 가지고 뭐 할래? 친구들하고 같이 여행할래. 그럼 친구들과의 인간관계가 중요하구나. 여행도 중요하네. 직업도 중요하고. 이렇게 뽑아낸다. 뽑아내는 거예요. 오케이. 저희 세대, 저희 팀원들이 다 젊거든요. 20대, 30대 초반이거든요. 그럼 그 그래서. 기본 수집과 다양한 설문 자료들과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뽑아내니까 색깔을 밝게, 명쾌하게, 그리고 쉽게 네.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하니까 관심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심사를 가지고 재밌게 영상을 만들어서 맞아요. 던지고 반응 보고 또 해나가고 그러다가 이게 반응이 점점 크다 그러면 하나의 이렇게 카테고리화해서 그걸 또 더 키워서 독립시키기도 하고. 네. 그렇게 나간 것들이 지금 저희의 모습입니다. 자, 다음에 그 구독자 늘리고 인기 얻어도 수익 창출이 되지 않아 고민하는 유튜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죠? 구독자도 있어. 인기도 있었어. 지금은 아니겠지만. 그런데 요새 영상 조회수가 잘 안 나온다는 얘기 많은 거 아시죠? 네. 막 160만 되고 120만, 100만 넘는 유튜브인데도 채널인데도
조회수 3만 5만도 안 나오는 영상들 너무 많다. 네. 근데 이제 지속 가능해야 되잖아요. 사실 네. 이게 계속 직업으로 가려면 한 번 하고 맞으면 안 되고 그런 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좀 아무래도 훨씬 더 전문가시니까 좋은 컨텐츠 또 이렇게 좋은 브랜디드 컨텐츠 브랜디드 사실 해야 지속 가능하게 채널 운영하잖아요. 좋은 브랜디드 컨텐츠를 만드는 어떤 팁? 구독자에게 거부감 없이 이런 게 있을까요? 저도 이제 조회수가 뭐 5만, 10만, 15만씩 꾸준히 나오다가 네. 갑자기 1, 2만으로 떨어지면 좀 황당하죠. 근데 그렇죠. 제작진이 바뀐 것도 아니고 늘 해오던 방식으로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이게 뭐가 문제일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요. 네. 그리고 뭐 이거는 뭐 검증된 건 아니지만 이제 다 똑같구나. 쇼츠라는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개인 크리에이터나 제작진들이 유튜브 알고리즘만 쳐다보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멀티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네. 그래서 유튜브에도 업로드를 하지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그리고 저희가 애터 이외에 앱을 따로 만들었던 이유가 네. 조금 더 자유롭게 노출시키고 싶다. 네. 이 콘텐츠들을. 그래서 구독자들이 네. 저희 앱에 들어와서 보시면 노출과 상관없이 저희가 큐레이팅을 해놨기 때문에 네. 그런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 저희의 방식입니다. 저희의 방식이고 한 플랫폼만 계속 바라보고 일을 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네. 네,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제안 드리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그러면 다양한 채널로 이렇게 뻗어나가고 연결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영상이 뭐 20분짜리가 있다 그러면 틱톡에는 그걸 좀 네. 틱톡 감성으로 잘라서 이렇게 다 올린다든지 네, 네, 이런 식의 네, 네. 고객과 연결되거나 수익 창출하거나 이런 방법이 있군요. 160만 가진 사람으로서 유튜브를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하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자체 제작비도 뽑아야 되고 어떤 조언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 기획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이제 초창기와 달리 이제 세상에 없는 뭐 완벽하게 크리에이티브한 컨텐츠가 만들기 힘들잖아요. 맞아요, 힘들어요 이제. 보통은 이제 자기의 주어진 상황 하에서 이제 컨텐츠를 기획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제작비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구독자 수가 있을 거고, 네. 구독자의 취향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고려한 기획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기획에 맞춰서 이제 자기의 장점과 정체성을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에 맞는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셔야 된다고 조언해 드리고 싶어요. 저는 좀 이제 현실적으로 실무진이니까 네. 선배는 이제 운영진이니까 보면은 조회수 나오는 것들은 어느 정도 그 카테고리가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심사를 분명히 찾아야 합니다. 네. 내가 잘하는 거를 만드는 것보다 사람들의 남들이 아. 관심 있는 거를 정확히 집어내서 네. 요걸로 가지고 지지고 볶고 이런 다양한 실험들을 해서 내 채널에 잘 어울리는 게 어떤 건지를 찾는 작업이 제일 중요해요. 그거 중요하네요. 그걸 할 수 있어야 그 시간이 좀 걸리겠죠. 걸리죠. 그 시간을 좀 버텨내야 합니다. 딱 채널을 개선하고 뭐 디자인 잘했어요. 썸네일 잘 만들었어요. 그런다고 모든 분들이 와서 봐주지 않거든요. 맞아요. 이런 것들을 좀 잘 홍보도 하고 그리고 컨텐츠를 주기적으로 올리면서 난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고 채널이니까 많이 좀 봐주세요라는 시간적인 여유를 드려야 네. 구독자들도 오셔서 좀 봐주고 그리고 뭐 많이 도와줘주고 도움 말씀도 주시고 거기 힘내서 더 버티면서 할 수 있지. 네. 그래야지 이제 약간 브랜디드라든지 그런 수익 같은 것들을 그때서야 이제 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기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없으면 아마 버티기가 힘드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정리하면서 가겠습니다. 자, MBC 14층 사람들은 이렇게 기획합니다. 정말 손댔다 하면 터지고 디지털 콘텐츠 확실히 이제 방송에서 하는 기존의 그 레가시 미디어에서 했던 어떤 콘텐츠의 작법이나 그 문법과 디지털 콘텐츠의 문법이 다르다라는 걸 또 한 4년간 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몸소 터득하고 느끼고 그걸 적용해서 많은 제작진들과 고민하면서 이제 일사이프라는 채널을 잘 운영하고 계신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유튜브의 미래 그리고 지금 현재 내 유튜브의 현재
여러분이 갖고 계신 채널에 좀 궁금하신 게 있다 그러시면 마치 교과서처럼 일단 일사F 채널을 구독을 누르신 후 책도 읽어보시고 영상도 보시면서 앞으로 유튜브의 미래는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계속 갈 거니까 보시면서 많은 힌트를 얻으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퀴즈 하나 낼 거거든요. 네 개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알아맞히시면 10분을 선정해서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의 정답을 맞춰주시고 영상 또 시청하신 후기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MBC 보도국에서 만든 유튜브 채널 일사F. 일사F란 네이밍이 가진 의미는 무엇일까요? 1. 14가지 가치를 전달하는 채널. 2. 14명의 인플루언서가 진행하는 채널. 3. MBC 14층 사람들이 만드는 채널. 4. 매일 14시에 뉴스를 전달하는 채널. 자, 오늘 이렇게 함께 또 해주시면서 여러 가지 꿀팁 또 영업 비밀을 털어놔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유튜브에 꿈을 가지신 많은 분들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의 의문들이 많이 풀리셨으면 좋겠고, 이제 지금 또 새해가 됐는데 또 방향도 잘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